저희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을 직접 이끌고 성장시킨 우리나라 최고 CEO들을 귀한 자리에 모셔서요, 그분들께서 갖고 계신 가슴에 품고 있는 그분들만의 경영 철학, 그리고 기업을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성장시킨 기업 성장의 원동력의 비결 등등을 들어보고요. 또 우리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죠. 꿈,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그리고 국내 최대 정유사에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SK에너지의 신원철 부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SK에너지 신원철 부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혁신의 활동상을 담은 SK이노베이션으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포한 국내 최대 전유사 SK에너지. SK에너지는 2003년 매출 13조 8천억 원에서 2008년 매출 45조 7,373억 원, 영업이익 1조 8,915억 원을 달성하며 비약적으로 성장. 대한민국을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진화시켰는데요. SK에너지가 세계 굴지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따뜻함과 열정으로 감성 경영의 리더십을 지향한 SK에너지의 신현철 부회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신 부회장의 철저한 계획과 투자 이론은 그가 평소 즐기는 마라톤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무리한 페이스로는 절대 결승점을 통과할 수 없는 마라톤과 같이 기업의 경영 또한 성실 경영론에 입각,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에 주력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SK에너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신성인의 경영 철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는 신현철 부회장.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에서는 에너지업계 감성파 리더,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을 만나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신 것처럼 신원철 부회장께서는요,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감성 경영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기업에 큰 이익을 창출하셨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끈끈한 화합을 이끌어낸 SK의 대표적인 경영인으로 꼽히고 계십니다. 신 부회장께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탈북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또 중국 녹화 사업을 위해서 전달하셨는가 하면요, 지난 10년간 마라톤 행사에 참여해서 불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올 3월에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 아시아가 뽑은 아시아 최고 기부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사회 환원, 잡기 힘든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모두 다 잡은 신원철 부회장. 그가 말하는 마라톤에서 배우는 글로벌 경영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고요. 한 16세기 정도, 한 400~500년 전에 서울경제 주최 전국 세계 활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럽에서요. 서울경제가 굉장히 오래됐죠. 각국에서 활 선수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구야? 저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분이 I am 로빈 훗. 이야, 로빈 훗이야. 저분 활 쏘는 게 내가 알지. 다음 두 번째 사수가 나왔습니다. 활을 쏘았습니다. 아직 관역에 걸쳐서 떨고 있는 화살 끝을 두 번째 사수의 활은 화살 날아가서 정확히 거기를 맞췄습니다. 만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분은 누구야? I am 윌리엄 텔. 이야, 사과를 맞췄다는 그분 아니야. 박수를 막 쳤습니다. 다음 사수, 세 번째 사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중들이 보기에 조금 뭔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화살을 쏘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지만은 다 기량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데 관중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분은 화살을 관에게 맞추기는 맞췄는데 점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바깥에 맞았습니다. 에이, 쟤는 누구냐? 이분이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I am sorry. 예, 바로 제가 이름은 신헌철인데 호는 미안입니다. 제야말로 여러분들 앞에 이 귀중한 시간을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 I am sorry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차별화.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저기 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블루시, 레드시를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 피 흘리는 레드시를 벗어나서 나 혼자만의 특기와 나 혼자만의 자랑을 가지고 함부로 쉽게 남이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블루시에서 회사로 말하면 이익을 높이고 연구로 말하면 업적을 높여서 고객이나 국민이나 세계에 필요한 그런 아주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차별화 옛날 우리 이 고려시대나 또는 조선시대 상인들에게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렵게 설문해서 저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수없이 나오지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차별화 나중에 보십니다만은 우리 SK에너지가 얼마나 국제화된 회사인지 또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쨌든 저는 회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차별화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도 되지만은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리더들입니다. 이제 10년, 40년 뒤 저처럼 톱 매니지먼트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총장님처럼 학교에 제일 훌륭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새마을 일꾼으로서 동장도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 저 차별화 위해서 주어진 그 역할 누구나 다 열심히 하겠다고 시험은 치면 100점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결론은 40년 전에 제가 대학 4학년 때보다는 지금이 더 어려워졌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버라이티하고 훨씬 종류도 많고 훨씬 기회도 많습니다. 그것이 무대 위에서 희극 배우가 되든 대통령이 되시든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기간 동안에 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포지션이나 직이나 직책이 중요하기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더십입니다. 리더니까 당연히 리더십이죠. 저도 우리 회사에서 가는 제 리더십이 있고 총장님대로 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컨대 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갖는 리더십 이성계 태조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종도 있고 세종도 있고 그 밑에 여러 왕자의 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평민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자기만의 갖는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생적 리더십이라 하는데 그거보다는 환경적 리더십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가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반열에 섰거나 어떤 거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거에서 박수를 많이 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리더십에 태생적인 것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 해서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 대부분의 아마 99%가 환경적인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 환경적인 리더십을 여러분들도 더 개발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옛날부터 나눈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리더입니다만은
이제는 전 세계에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나눔과 상생 이런 부분이 그냥 기업과 기업에 있어서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단가를 높여주고 현금 결제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앞으로 정부까지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밑에 서 있는 수많은 나와 너의 관계, 내 기업과 너 기업 관계에 있어서의 나눔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1일에 사회적 기업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이 의미도 있고 의미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5월 16일 날 사회적 기업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과 직장을 과거, 지금, 앞으로도 염려할 텐데 이제 이런 상생과 나눔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www.se 세 대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 SANG SK가 만든 작년에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큰 포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원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현 추세와 여러분들의 정말 주옥 같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빛을 보고 대기업 삼성 SK 이전에 소기업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출발해서 아슈카 재단의 빌 드레이튼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50년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것의 주 화두는 나눔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데 참 중요하죠. 초심. 여러분들 지금 마치고 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 쓰신 분 한자로는 초심입니다. 고등학교 제 5대 선배신데 서울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계시는 신영복 교수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68년도에 어쨌든 투옥이 돼서 만 20년 동안 무기에서 감형돼서 20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88년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책을 쓰셨고 그중에서 처음처럼이라는 것도 쓰셔서 장학금으로 활용을 해서 성공회 대학 학생들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소주를 마시더라도 처음처럼이 누가 쓰셨다 그 글씨는 누구 글씨다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처음처럼이나 제가 초심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대학까지 나와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은 다 리더가 됩니다. 그 리더를 저는 어떻게 간증을 하느냐.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으로 88년도, 89년도, 그리고 90년도 봄, 가을, 봄, 가을하고 6학기를 했습니다. 5학기 하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100만 원 등록금을 더 내고 6학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88년, 89년, 90년 지금부터 22년 전이었지만은 옥자국 하는 몇 가지 중에서 이 매니저라는 의미,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을 제가 행동과학을 했는데 동기부여론을 해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했는데요. 거기서 적어보면은 이 매니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보고 지금 톱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자, 매니저라는 단어에 보면은 명함에서 저 CEO 톱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과장, 섹션 매니저, 전문의, 디렉팅 매니저, 어쨌든 매니저를 많이 쓰는데, 매니저는 결론적으로 동물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아까 저처럼 출장을 많이 가거나 제가 교회를 비우더라도 우리 아이들 79명을 12명 선생님이 제 있거나 없거나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내는 거, 저 주어가 I, we, 또는 you 좋습니다. I managed them to do so.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소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내서 그런지 리더십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 대리 신원철, 부회장 신원철 그 뒤에 따라다니는 그쪽에서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은 엉망인데 참 이런 부분은 매력이 있어.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 그것이 코끼리가 반하게 하는, 고양이가 반하게 하는, 개가 반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 동료와 상사와 학생들과 사람을 반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매력, 이것이 리더십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 속에서, 즉 40년 동안 직장생활, 그리고 제가 원래 66이니까 1945년생이거든요. 66년 동안 내 기억의 어느 소자서부터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꺼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 중에서 첫째, 누구에게나 다 오는 실패, 어려움이 있다. 저는 제 탓은 아니었지만은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하고 나가신 아버지가 창경호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가 깔았는 사라오 태풍 전에 제일 큰 태풍이 이해 1953년 1월 달에 태풍이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대부분 분이 부모가 있으면은 저는 숙명적으로 어떻게든 제가 실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실패.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실패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실패가 많습니다. 결혼, 연애, 사업, 투자, 증권, 직장, 시험 실패. 저 시험 실패를 2번 했습니다. 제가 삼수생입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64년도 졸업하면서 저는 고졸 행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상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니까 대학을 가면은 된대. 어떻게? 국립대학만 가면은 상고 나오는 것보다도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가라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상대를 치라. 그래서 제가 서울상대를 쳤습니다. 우리 동료 몇 명이 다 또 저같이 밀양에서 온 사람, 통영에서 온 사람, 다 부산상고를 다니면서 주판 타이핑 하던 몇몇이 공부를 잘한다고 지금 고려대 너머에 서울상대에 있었는데 시험 쳤습니다. 한 사람은, 2사람은, 3사람은 합격했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울상대를 수석 합격했어요. 쟤한테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 소용없는 거는 냉정하게 자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 친구 수석했으니까 나는 내년에는 되겠지. 착각했어요. 내년에 또 갔어요. 재수죠? 또 갔어요. 또 서울상대 시험 쳤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어딥니까? 또 삼수 아닙니까? 같은 우등상을 받았고, 같은 전교에 몇 등상을 받아도 질이 틀리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부산대학을 갔습니다. 너무나 합격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수석한 사람은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로 물러난 이성태 총재가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세월에 많은 것은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이성태를 롤도 하고 차별화도 시키고 블루시에서 그런 초심 몇 가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그분도 가졌지만은 저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단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칠레 광부 와스루 여러분 700m 지하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온 세계를 감동시킨 거 여러분 그것이 우주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한데 인간의 글로벌 노력으로 의해서 마침내 올라왔을 때 그것이 진정하게 박수입니다. 그것이 어떤 보탄만 하나 넣으면 무슨 떼그 같은 놈이 하루 만에 지하를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로봇가 쉬고 그것도 감동일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패 세클턴은 남극을 횡단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아문젠을 기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세클턴은 지금 100년 전의 일이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8명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634일 남극 얼음 바다에서 요새 같은 때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생활시켰습니다. 이게 요새 경영학에서 작년에 영국에 가니까 100주년 그걸 큰 강을 합니다. 실패 아니고는 여러분들이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잣대 불가합니다. 두 번째, 성재, 미덕, 겸손. 여러분 동료들 많이 봅니다.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봅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기여와 더 많은 롤을 못하는 분들이 오늘 신문에도 내일 신문에도 여러분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중에서 이거 그러면은 빌 게이트 지금 오바마 대통령 미국이 하야만 글로벌입니까? 글로벌이 뭡니까? 지구촌 아닙니까? 지구촌입니다. 인터내셔널하고 다릅니다. 지구촌이라는 개념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옆집에 가듯이 모든 환경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된 겁니다. 이 시대에는 글로벌이랑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대 규모와 크기와 이런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처음 서울만 가면 잘 될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처음 뉴욕만 가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성공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은 바로 우리 시대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대에는 갈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뭐냐? 실패를 이겨내고 겸손하면은 글래디에이터 선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첫 장면에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5의 현재 중에 마지막 현재가 자기 아들 코모도스에게 왕위를 안 주고 막시무스 보고 너 황제하라. 실제적으로 로마가 1229년 스스로 간 거는 우리나라와 다른 동양과 다른 오리엔탈과 다른 옥시덴탈의 그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요새 각광을 받을 뿐이죠. 그러니까 막시무스 뭐랍니까? 글래디에이터에서 no. 나는 고향에 돌아와서 난 황제 싫다. 코모도스가 그걸 듣고 질투하면서 아버지 죽이고 영화가 만들어져가는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배너에서도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 이거 명심하지 못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실패. 다시 깨달으면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의 동영상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1963년생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중증장애 그렇게 해서 12살에 글을 겨우 깨치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남에게 있는 지식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나 갖고 있네. 나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그러고 결론은 뭡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 할 때 여기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도 가슴에 부모님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교수를 향해서 부르짖고 싶은 사람 인터넷에 들어가서 송명희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실천의 방안이 전략이 나왔으면 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보여드리려는 것은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의고 책을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신영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머리로부터 가슴이라 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건 우리가 지식이고 조금 작아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까지 그 지식과 지혜가 내려와서 뜨거워지는 여기까지 오는 데는 평생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읽고 그 수많은 것이 이 가슴 속에 전달 안 되는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 했습니다. 뜨거워지면 저절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슴으로 와서 그 진정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할수록 효과가 커진다. 예를 듭니다. 예, 우리 여학생이 아니 여직원이 모처럼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SK에너지 사실 급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드리고 다 해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골랐어요. 그래 탁 아시면 딱 타는데 옆방에 전략 연구실에 미스박도 딱 타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예? 롯데 백화점에 가서 탁 했는데 그러면 첫째 언니도 이 옷 골랐어요? 나도 이거 골랐는데 참 좋지. 이게 정답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여자분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집사님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돌아서서 섭섭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샀는데 해필 똑같은 걸 사가지고 해필 오늘 입고 올 게 뭐야. 저쪽 돌아선 거는 언니도 너무해. 내가 샀는데 왜 똑같은 거. 아니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좋으니까 샀으니까 동료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학생들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여학생이 전북대학에는 없는데 다른 대학에는 있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진짜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전임 강사하시면서 선배 교수님들 보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손해방문입니다. 제가 SK텔레콤에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CDMA 만들기 전에 갔습니다. 왜? 유공, 대한수유공사, 지금 SK에너지, 이제 이름을 SK이노베이션으로 바꾸지만은 정유회사에서 전 세계로 수출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 신규 사업에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동통신, 요새 말하는 SK텔레콤,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기름쟁이 신원철에는 어느 날 갑자기 통신쟁이 신원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지금 이 CDMA는 그 당시 없었고 아날로그 주먹만 한 거 가니까 100만 명, 대부분 750만 명 012pp, 015pp 750, 우리나라 1500만 pp 100만 명 휴대폰. 근데 지금 pp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CDMA의 새로운 기술로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것이 3600만 명 정도. 그때는요, 내가 전화를 들고 있다 누가 전화를 좀 하면 나 전화를 다 들고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이 좀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있어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몇 사람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삐삐가 탁 보면은 12시에 만나자 하면은 아주 자랑스럽게 전철 안에서 떡 꺼내가지고 탁 하면 옆에 사람은 그거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때는 대부분 뭐였습니까? 어머님 전 상서 그간 편안하십니까? 향토 장학금이 끊어졌는데 이번에 예비군도 총을 사야 된다 그럽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쓴 거는 근데 요새 확 바뀌었어요. 어머님 전 상서 쓰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전부 이거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요새 스마트폰 해가지고 전부. 여러분, 블루시, 레드시겠죠. 어느 게 블루시고 어느 게 레드시입니까? 옛날에 블루시는 휴대폰 하나 들고 있는 게 블루시였지만은 이제 휴대폰 들고 있으면 다 레드시예요. 제처럼 편지 쓰는 사람 1년에 제가 3만 몇천 통 보냅니다. 거짓말인가 아닌가는 여기에 우리 관련되는 직원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 문진구 사장님도 한 1년에 한 서너 번 받습니다. 요새는 이것이 블루시입니다. 왜?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화를 들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지 말고 하도 글을 안 쓰니까 우리 아들도 보니까 개발 소발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개발 소발이라도 어머님 향토 장학금 보내주세요. 요새는 예비군 총을 옛날보다는 2배로 더 많이 줘서 사야 된답니다. 그러면 보내주실 거예요. 진짜 또 그렇게 보내실 분 계실는지 모르겠다. 저 알로티시 있는데 예비군 총 산다고 또 돈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해 방문. 여러분, 진짜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 그 다음에 상사의 집보다는 부하의 집. 그리고 신입사원.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마라톤 뛰면서 덩어리에 붙인 게 춘천, 지난 10월 24일 날 26번째 춘천에 가서 풀코스 뛰었는데 원래 신입사원들 명단을 전부 제가 인쇄가 제 덩어리에 붙이고 뛰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뛴지 안 뛴지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메일로 보내면은 그런 게 그건 알지만은 제 마음에 우리 신입사원들 내하고 같이 한번 한다. 그 사람들 이름을 내 덩어리에 메고 배고리길을 달린다. 발해 방문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임원 120명에게 언제 식사를 같이 합니까? 아마 총장님도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교수님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쟤는 뭘 고민해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래서 120명의 결혼기념일. 그래야 부인하고, 부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박연상 상무께.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조인호 상무께. 이래서
요 밑에 보면은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온 가정의 행복의 여름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는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 이것이 1950년 제 국민학교 1학년 때 김춘수라는 시인이 꽃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책받침에 플라스틱 책받침에 옛날 연필로 쓰면 여러분들 잘 몰라요. 밑에 눌린다고 플라스틱 책받침 거기다 보면은 이 시를 써놨는데 그걸 하도 외우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보니까 그분이 김춘수 시더라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향기와 색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다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는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아름다운 시를 한 부분만 밑에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부회장님, 이게 무슨 시입니까? 그래서 120명 중에 조인호라는 임원은 내하고 통화하면 되지. 안 그러면은 보고할 일도 없는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걸 리더고 그런 기회를 재빨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폴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회수 씨 보니까 저 트위터에 말이야 40만 명이가 달고 다니대요. 예? 그거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 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기록은 여러분들이 옮기는 순간에 40년 뒤에 청문회 아니라 우청문회 열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위터라는 거 좋은 부분을 많이 쓰셔야죠. 악성 댓글 많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피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도자인데 그때 고등학교 때 악성 댓글 써가지고 그 누구 때문에 그 사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 자 저는 텔레콤에 8년 있다가 왔지만은 아직 저는 트위터 하지 않고 왜? 나를 보고? 아니에요.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SNS 서비스 아직 하지 않습니다. 사이월드 아직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래 되면 교만해질까 싶어서요. 그런데 마라톤은요, 참, 계획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중간 정도 34km, 35km 가면은 하기 싫어요.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워버리시고 말이죠. 교회 다니다가 치워버리시고 말이죠. 남 누가 도와주다가도 아이 나 이제 그만할란다 싶은데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으면은 드디어 언젠가는 42.195km를 해서 탁 이렇게 밟는 그 순간에 또 해야지, 또 도와줘야지, 또 회사 하나 설립해야지, 또 봉사 나가야지. P-2-C-C- P12-D12 이게 선순환 사이클로 올라가는 이게 삶의 질과 사회의 질과 이 사회가 2만 불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만 불 소득 갈 수 있는 그런 컬처 문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지. 싹 가다가 자전거 설 타고 새 골목으로 떠와가지고 아주 달리는 척하고 그 다음에 싹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남들은 거친 거품을 뿜으며 들어오는데 자기는 자전거 타고 어디가 저걸 쑥 와서 꼬리나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젊은 가슴에 그걸 안 된다 하고 많이 외치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은 한 사람도 자기 걸음으로 출발해서 자기 걸음으로 자기 완결이요. 그리고 어떤 부정도 있을 수 없고 오로지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시간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해내는 기쁨. 1,000억 벌면 어떻고 연봉 4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서울이면 어떻고 제주면 어떻고 목포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본사 지금 화학이 나눠줘가 전부 내일 모레 상해로 다 갑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나는 이 회사에 와 서울에 있으려고 하는데 왜 상해를 가느냐? 그렇지만 다 도장지고 다 합니다. 변화 속에서 따라가는 기업 경영의 목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안 해도 시작하자마자 사회적 기업 잘 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해내는 거기에서 성취가 있는 거죠.
입사 통지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지서는 40년 전에 날아온 하나의 통지서가 제게 엄청난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제 책상에 찌려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고 지금도 제 책상에서 저를 지켜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이때 초심은 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 회사에 참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설교할 수, 강연할 수 없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우리 회사에 66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40년 먼저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그 롤을 고개 맞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절대 초심이 변하지 말고 이런 5가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부분을 마음속에 품으면은 여러분들 후생가해라 틀림없이 총장님보다도 제보다도 더 훌륭한 여러분들이 이 시대, 또 앞으로 시대 미래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눌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강의 듣다 보니까 참 이게 평범하신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뒷자리에 뭐 자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 흔치 않은 기회니까 먼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뒤쪽에 계신 남학생 분.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참 쉽지 않은 운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42.19km라는 그 거리를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그런 몸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은 삼수했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벌써 3학년, 저는 1학년,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까? 그렇게 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해병대를 갔다 오면 되겠구나. 해병대가 24개월이었고 육군이 28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4일 날 1학년 1학기를 하고 해병대를 갔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병대 체질도 아니고 해병대 일수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해병대에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희망은 68년 7월 아니면 8월 24개월 아니면 25개월 만에 제대를 해서 포스모드 졸업을 피하고 아니면 어중간한 1년을 피하면은 1년을 다시 내가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신조 목사님을, 지금은 목사님입니다만 김신조 씨를 보내서 죄를 위해서 1.1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는 요새 얘기합니다. 여러분 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 김신조 사태, 해병대 5분 대기죠. 7월 8월 제대는 10월 또 미련을 가졌습니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정말 내가 왜 왔는데, 그런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 결정적으로 북쪽에서는 죄를 위해서 삼척 울진 이게 소대를 보내줬습니다. 34개월, 24개월 군대가 34개월 했습니다. 69년 3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오니까 6년 뒤에 후배들하고, 자, 여기서 아까 다 비슷하게 됩니다. 마라톤도 하고 마찬가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면은 젊은 이런 학생들이 가을철에 가정학과 하고 뭐 MT도 간다, 뭐 미팅도 하는데 저는 나이 많다고 냄새 난다고 데려가지도 안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제가 어디 갈 때 있습니까? 부단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래서 고시생도 하면서 고시 공부하는 비슷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의 여건을 반대로 되돌려 세우면은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회사에 사실 지방대학으로서 유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라톤, 제가 테니스를 많이 하고 등산을 많이 했는데 내려오면서
많이 뛰고 6게임, 7게임 이길 때까지 안 하면은 끝까지 한 것이 드디어 55살, 54살에 퇴행된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마라톤을 가지고 치유를 할 수 있다. 의사 30%는 된다, 70%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된다는 부분에. 그래서 아까 보는 대로 6개월 만에 연습을 해서 4시간 39분을 뛰어보니까 이것이 되겠더라는 데서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전북대학교 훌륭한 학생도 많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생들 부러하면 뭐합니까? 하버드 대학생들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저는 퇴행성 관절자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가는 것도 6년 만에 다 깨알같은 연습을 통해서 62살에 3시간 58분 23초로서 4시간 이래 들으니까 보스턴 마라톤에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즉 마라톤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도 상해도 갔다 오고 뭐 하지만은 거기 출장 갈 때 간단합니다. 운동화 그 다음에 넣고 이라크에 갔어도 아니면 저기 UAE에 갔어도 아니면 미국에 갔어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6시 7시에 뜁니다. 제일 많이 뛰는 게 출장 갈 때입니다. 즉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놀기 좋을 때 공부 많이 하시고 제일 어렵다 할 때 공부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 안 해주냐 할 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자기 환경으로 넣고 어차피 4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하면 2년간입니다. 그리고 다 따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년 동안은 제가 병원에 다니고 퍼트를 거꾸로 쥐고 다니고 하던 사람 여기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26번에 66 나이에 저는 50번 하려고 그래요. 1년에 4개씩만 하면은 70한 2살 정도 하면은 이제 50번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제는 물으신 대로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연습 없이 성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단어 안 외우고 영어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답은 그겁니다. 마라톤을 꼭 마라톤을 넣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서 플랜 두 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전술을 만들고 하면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성공하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질문 받아줄 시간이 있으실까요? 예, 저한테. 부장님께서는 많은 신입사원들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신입사원이 감동을 줬던 신입사원이 어떤 분이 있고 지금 그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새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이나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이제 사회 리더 되시는 분들의 면접하고 다릅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000명을 일단은 1,000명을 인터넷에서 추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들어가서 추립니다. 그러면은 1,000명이 이제 입사 시험을 칩니다. 영어, 그 다음 인성 적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취업, 앞으로도 하실 거고 또 뭐 내년에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성은 본성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다 맞는 거고 적성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있는 대로만 하면은 아무리 수석 합격자도 그거 마치고 나서 내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300명을 뽑습니다. 700명에 나가죠. 300명을 이제 면접을 시킵니다. 면접을 시키는 것에 우리가 100명을 뽑거든요. 10,000명 중에서 끝까지 왔지만은 일단은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한 서너 가지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훌륭한 직원이 될 수 있냐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브라인드로 하니까 뭐 성적이 얼마인지 어느 학교인지 그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부장들 몇 명이 들어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북쪽 요번에 말하자면 북핵 대표단, 너 남핵 대표단 짜부는 10분 동안에 북쪽은 남쪽은 북쪽을 이해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 여러분들 다음에 자기 기회를 점장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눈치 있게 빠르게 들어가서 빨리 얘기를 이게 일반 사회에 나와서나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차고 들어가서 자기의 논지를 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하고 하면은 옆에서 보고 저 사람은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딱 예를 들어 한 10분 하는 다음에 쏙 한 다음에
다음에는 금방 역할을 바꾸게 합니다. 북쪽이 남쪽, 남쪽이 북쪽. 지금까지는 북쪽이 안 된다고 핏대를 내는 사람이 또 그때부터는 얼굴 싹 바꾸고 그것이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자기 이유를 또 정반대로 천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역할 연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시험인가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황의 반전과 정황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어떤 한 부분에만 하는 것보다 더 두루두루 사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서서 본다 그러면은 파이낸식인데 재무관리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일선에 가서 물류센터에 근무하라고 다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전부 다 모으다 보면은 거기에서 점수가 나타납니다. 공대생이 경영학을 채점한다. 그 다음에 상대생이 경영학을 채점한다. 점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 그리 하지 않습니다. 공대생이 경영학을 채점한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채점을 하고 상대생이 경영학을 채점하고 그 사람 채점해서 공대생이 61점이라도 합격하고 상대생이 68점이라도 불합격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결국 제가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직장에 들어가서 제 경험으로 보니까 어떤 큰 추세에 몸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왼쪽으로 돌아나가면 강물이 억지로 오른쪽 돌아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흐름 속에 그래서 신입사원의 한 3년 동안은 정말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내 이것밖에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입 밖에 나왔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입사원들보다 더 훌륭한 바로 선배들이 줄배하게 있는데 그 학생을 뽑아서 절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오히려 무슨 이유로 해서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 질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정답은 아니지만 쟤는 부산대학생 삼수 그 해병대 34개월 이 학생하고 미팅도 한번 알게 못하고 도서관에만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지방도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제게 주는 인성과 지성과 감성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텔레콤 가라면 텔레콤 가고 뭐 40억 줘가지고 텔레콤에서 이 회사 새로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은 맨땅에 해당하는 기분을 하고 해서 그런 학생은 입사도 중요하지만은 키워나가 보면은 그런 학생이 그런 사원이 그런 과장이 그런 부장이 그런 CEO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을 태생적이 아니고 환경적인 요건을 활용해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부분을 환경적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좀 어른 같은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원, 이런 사원이 한국은행에서 성공하시고 조그마한 전자기업에서 성공하시고 나중에 IT기업에서 성공하시고 어딘지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많다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기업 경영은 물론이고요. 직접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SK에너지 신원철 부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다음에는 또 다른 국내 최고의 CEO를 모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